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나를 타고 파리 다녀왔어요. 아시아나 인천 파리 왕복 중에 파리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같이 보려고요.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끝나고 출발을 해서 올해 1월 1일에 돌아오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직항 왕복으로 120만원에 발권을 했습니다. 연말에 가려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는 파리 샤를드골 1터미널입니다. 스타 얼라이언스가 주로 사용하는 터미널이고요. 아시아나도 당연히 여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974년 개장한 이래로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썩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1터미널이 대대적인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 동그란 우주선 같이 생긴 게 1터미널이에요.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저거는 아주 여전하네요. 저는 시내에서부터 우버를 타고 공항으로 왔고요. 개선문 근처에서 탔는데 약 45유로 정도 요금이 나왔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1터미널 기준으로 우버를 타고 내리는 곳이 같아요. 아시아나 파리 타고 들어오셔서 파리 시내로 들어가실 때는 짐 찾고 나오시면 5층이거든요. 근데 우버를 타시려면 출발층인 3층으로 내려오셔서 16번 출입구 쪽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정찰 택시보다는 조금 싸대요. 내리는 곳도 당연히 여기서 내려주고요. 스타얼라이언스 터미널답게 터키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특도기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가리는 거 없이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자, 이제 체크인을 하러 공항 내부로 들어왔고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시아나 출발하는 타이밍에 터키항공이랑 이거저거 다 출발하고 있어서 꽤 복잡합니다. 아시아나는 1번 카운터에서 수속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출발 3시간 전에 왔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와, 다들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줄이 쭉 늘어져서 거의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모바일 체크인을 하면 조금 빠른 것 같기는 한데 모바일 체크인 줄만 또 따로 빼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빠르게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19시에 출발하는 항공편. 저는 오랜만에 수화물을 붙여서 무게를 재고 표를 받고 나왔습니다. 샤를드골에서 이제 텍스 리펀을 받아야 되니까 텍스 리펀도 한번 하러 가볼게요. 텍스 리펀 하는 곳은 한층 내려가셔야 돼요. 아시아나 카운터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시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공항이 원형이라서 저는 멍청하게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프랑스 빵집 폴 건너편에 창구가 있습니다. 이게 터키 항공이랑 시간대가 겹쳐서 줄이 조금 길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단말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봉투에서 뭘 꺼내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저기다가 영수증을 스캔을 하면 텍스 리펀이 끝입니다. 단말기는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요. 저기서 초록창이 뜨면 완료, 빨간색이 뜨면 옆으로 가셔서 다시 창구 직원하고 다이다이를 뜨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표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선처럼 생긴 관을 지나서 출국 심사를 하러 갈 건데요. 한국인은 파란색 기둥, 자동 출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단말기에다가 여권 대고 셀프로 심사를 하시면 뒤에 있는 창구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에요. 파리 입국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라서 되게 편합니다. 자, 이제 보안검사를 받으러 가야겠어요. 무빙워크로 게이트가 몰려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보안검사 받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도 큼지막하게 바뀌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또 면세구역이 바로 나옵니다. 엄청 좋아졌어요. 새로 지은 공항처럼 반짝거립니다. 루이비통이 센터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메인동에서 면세점 뺑뺑이 돌리고 그 다음에 위성동이 여러 개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게이트 존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안검사 한번 하고 작은 면세점 있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위성동 3개를 한꺼번에 연결을 하면서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제 추후에는 모든 위성동을 다 연결시켜버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면세점에서 저는 크게 살 게 없어서 바로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를 갈 거고요. 여기가 새로 개장했어요. 라운지 가기 전에 별도의 레스토랑이랑 흡연실도 있고요. 아무튼 엘베문이 열리면 흡연실이 제일 먼저 보이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가 나옵니다. 비즈니스를 타시거나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이시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P카드랑 더 라운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술들이 제일 먼저 보여요. 제라드 베르트랑 요거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도민 타리케,
아유, 저 요즘 챗GPT로 발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와인 특징은 챗GPT로 물어보면 되게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뒤쪽으로도 다양한 술이 있으니까 취향 따라서 담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술 먹는 공간을 지나서 여긴 또 와인만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본격적으로 와인들이 세팅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아까 봤던 화이트 와인들이고 옆으로 레드 와인도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안쪽으로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면 공항이 리뉴얼되기 전에도 여기 라운지는 음식이 되게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스타라이언스 연합 라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김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김치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기준에서는 유럽치고는 꽤 괜찮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 라따뚜이가 맛있더라고요. 라따뚜이랑 여기 있는 볶음밥이랑 해서 먹으면 아주 환장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고기 요리는 약간 어설픈 소불고기 맛이었어요. 아무튼 라따뚜이가 정말 미쳤습니다. 소고기도 약간 미쳤고요. 제가 토종 한국인 입맛인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여기 좌석이 다양한 형태로 엄청 많아서 쾌적하게 쉬시다가 비행기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닝 공간이 조금 복잡거리는 분위기였다면 이쪽은 조금 조용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예요. 여기도 당연히 흡연실이 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면 뻥 뚫린 곳에 흡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몸에 담배 냄새 안 배겨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라운지를 나와서 게이트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1터미널이 진짜 정말 재탄생을 해버려서 여기저기 사진 찍고 공항놀이 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지가 아니더라도 쉴만한 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편해 보이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공항처럼 그 터미널 의자같이 딱딱한 의자들보다 뭔가 프랑스스러운 의자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타고 가는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17번 게이트고요. 여기서 인천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게 됩니다. 오늘 타고 갈 아시아나의 A350-900 항공기가 바로 보이고요. A350를 타는데 내지 넘버가 8359네요. 이 녀석은 4년 된 기제예요. 아시아나에서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고요. 24년 2월 현재 아시아나는 A350을 총 15대 보유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운용하지 않는 기종이고요. 만약에 합병이 완료가 된다면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A350들을 다 어떻게 할 건지 되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 비행은 파리에서 저녁 7시에 출발을 해서 인천에 다음날 오후 3시에 도착하는 스케줄이에요. 비행시간은 11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인천에서 파리로 넘어올 때는 13시간에서 14시간 조금 넘게 소요가 되는 이코노미 타면 아주 지치는 여정이에요. 자, 이제 탑승 시간이 다 돼서 보딩 패스를 찍고 기내로 들어가 볼게요. 갈 때 올 때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좌석은 두 영상을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왕복 전부 다 저는 복도 쪽을 지정을 했어요. 파리로 들어갈 때는 옆자리는 비워졌지만 돌아오는 날은 새해 첫날이니만큼 꽉꽉 들어차서 왔습니다. 기내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맨 앞열 보라색 부분이 이코노미 스마티움이고요. 이 자리는 이코노미를 구매를 하고 나서 편도당 22만원을 내면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이폰이 그냥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좌석 자체가 다른 항공사들 프리미엄 이코노미처럼 시트가 이코노미랑 극명하게 보이는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돈이 진짜 아깝습니다. 22만원이면 제주항공 찜특가 일본 왕복하고도 돈이 남아요. 아무튼 아시아나항공 A350 이코노미 좌석 배열은 333 배열이고요. 복편의 자리는 17C 복도 쪽에 앉았습니다. 좌석 두께 자체가 기존 아시아나 똥차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최신 기종이라서 조금 얇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좌석 간격을 한번 재볼게요. 아까 이코노미 스마티움은 아이폰이 세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 녀석은 그냥 꽉 물리는 정도의 좌석 간격입니다. 가로로는 사정없이 흔들어 제낄 수가 있고요. 세 자리마다 두 개의 전원 포트가 또 주머니 옆으로 달려 있습니다. 충전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해주고요. A350-900 자리에 놓여진 어메니티 파우치 안에는 부직포로 된 슬리퍼랑 그 다음에 칫솔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쿠션 하나랑 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드폰이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라이언스 아시아나 항공 인터넷 탑승을 환영합니다. 서울 인천 국제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11시간 10분으로 예상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고 오늘 비행시간은 11시간 10분이 찍혔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이프티 비디오가 상영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스마티움만 조금 비워가고 이코노미는 꽉꽉 들어차서 갑니다. 그 다음에 비단이 날리던 촌빨라는 기내 면세 안내 비디오가 좀 바뀌었어요. 뭔가 좀 트렌디하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약간 2010 감성이 있기는 한데 그 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항공기가 인천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8,935km를 날아가야 돼요.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11시간 8분. 이게 시차 적응을 조금 잘하려면 일단 조금 좀 잘 자둬야 돼요. 이코노미라서 불편하게 앉아서 좀 자더라도 계속 주구장창 좀 자둬야 됩니다. 순환고도에 올라와서 화장실에 다녀왔고요. 이게 인천에서 왔다가 바로 다시 나가는 거라 그런지 화장실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약간 비엣젠 느낌? 아무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리에 오면 건강상태 질문서랑 세관 서류를 나눠줘요. 제가 뭐가 산 게 좀 있어서 세관 신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시아나 A350은 기내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고요. 비행 내내 쓸 수 있는 게 $22 정도 됩니다. 인터넷 속도는 릴스가 이렇게 똑똑 끊기기는 하는데 또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수준이라서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지만 카톡이나 웹서핑 정도는 인내를 가지시면 조금 괜찮게 가능한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내식이 서빙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하고 비빔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빙이 되는 도중에 기내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매니저님 환자 If you are a doctor or have medical training, please contact our cabin crew. Thank you.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는 방송이 나오고 잠시 기내가 술렁였어요. 다행히 의사분이 계셨고요. 또 환자분이 안정을 찾으셔서 별 탈 없이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비빔밥을 골랐고요. 파리 출발은 한식이 비빔밥이 나와요.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다 쏟아붓고 고추장을 짜서 비비면 돼요. 비주얼이 조금 그런데 맛있는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음료는 그 탄산수를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트레비를 캔째로 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인천에서 파리로 들어갈 때는 쌈밥이 나와요. 요게 또 기내식으로 한식이 있으면 계속 한식을 찾게 됩니다. 고기는 종이장처럼 얇은 불고기지만 야채들이 신선해서 좋고요. 그 다음에 김치도 있습니다. 자, 밥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자야 되는데요. 저는 장거리 탈 때는 귀마개하고 안대하고 그 다음에 수면 유도제를 가지고 다녀요. 밥 먹고 바로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 조금 많이 부대껴서 밥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뒤에 먹거나 아니면 기내식을 조금만 먹고 그 다음에 약 먹고 바로 뻗습니다. 저는 요거 덕분에 시차 적응을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제 영상이 부다페스트 근처에서 오프되고 일어나니까 중국이네요. 잘 잤습니다. 오렌지 주스로 상큼하게 정신을 조금 차리고요. 베이징을 앞두고 두 번째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요번에는 닭고기 요리를 골랐어요. 뭔가 심심할 것 같아서 고추장도 함께 달라고 했습니다. 인천에서 파리로 갈 때는 그 타슈켄트 근처에서 두 번째 기내식을 줘요. 파리로 들어갈 때는 저는 새우볶음밥을 골랐고요. 요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잘 안 가리고 먹는 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파리 가는 구간에서는 착륙 2시간 전에 간식이 한 번 더 나와요. 피자빵이 나오는데 요거는 진짜 맛있는데 오뚜기 피자보다 훨씬 맛있어요. 자, 다시 파리 인천으로 돌아와서 유니세프 비디오가 나오면 이제 기내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 요가 누나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도착이에요. 자, 인천에 다 왔습니다. 파리로 갈 때 14시간, 인천으로 올 때 11시간, 거의 왕복 이동거리만 25시간이 넘네요. 인천에서 파리로 들어갈 때 그 A열 창가 쪽 노을이 아주 미치더라고요. 다음에는 저쪽에 앉아야겠어요. 이게 영상으로는 잘 안 잡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창밖으로 네스트 호텔이 보이고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유럽 직항으로 다녀오니까 확실히 직항이 편하긴 해요. 오늘 비행은 11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안전벨트 해제음이 아직 울릴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경주마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타고 온 자리를 한번 봐주고요. 엉덩이가 조금 고생을 했지만
의자 확 제끼고 아주 잘 잤습니다. 아시아나 합병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제 이 노선도 아시아나로는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세관 신고를 하고 나왔어요. 저 빨간색 세관 신고 있음 절로 가시면 되고요. 아까 기내에서 세관 서류 작성한 거 가지고 가셔서 이실 직구 하시면 됩니다. 저는 1090유로짜리 가방을 하나 샀고요. 이게 EU 생산이라서 FTA 서류를 매장에서 받아와서 약 3만원 정도 부가세만 좀 냈습니다. 이게 세관 신고 안 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낼 거 내고 들어오시는 게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파리 인천 후기를 보셨는데요. 확실히 이래저래 말이 많아도 갤리에 과자가 없어도 화장실이 더러워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외항사보다는 아시아나 직항이 편합니다. 일단은 말은 통하잖아요. 오늘 아시아나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